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 끝나고 사실 방송할 내용이 뭐 없었는데 이제 회원분과 통화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좀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방송을 딱히 준비하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자르지도 않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냥 끊기 때문에 뭐 상당히 두서없기도 하는데, 제가 보통 이렇게 회원분들과 통화했던 어떤 내용들을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겠지라는 생각에 제 생각은 이렇다라고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일단 그거 관련해서 보시기 전에 여기 제휴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 요곳에 들어가면 평생투자 시황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시황 관련해서 저는 그래도 제일 잘 알기 쉽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관련한 제가 기사도 좀 올려놨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이야기는 그냥 참고로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의 어떤 달러가 매우 강하죠. 근데 건너편에는 유럽과 뭐 중국, 뭐 일본, 최근에는 영국 이야기까지 나오긴 하는데, 최근에 미국의 달러가 강한 이유가 미국의 경기는 좋고 유럽, 중국, 일본, 영국 얘네들은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달러가 강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근데 지금의 어떤 상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거냐면, 미국의 경기만 좋아서가 아니라 다 안 좋은데, 특히 이쪽 유럽, 중국, 일본, 영국 얘네들이 더 안 좋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가 강세인 이런 모습입니다. 다 안 좋지만 미국이 덜 안 좋은,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이 더 안 좋다 보니까 얘네가 상대적으로 더 이제 달러가 강세인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어떻게 예측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너무 복잡한 이슈들이 많으니까. 유럽은 전쟁이라는 이슈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중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를 봉쇄하는 이런 정책들이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이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너무 많이 복잡한 내용들과 좀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생각은 해봐야죠. 그래서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내용은 나와 있겠죠. 유럽의 전쟁이 멈춘다거나 중국이 조금 더 유연하게 어떤 코로나 정책을 활용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분명히 좋아지겠죠. 근데 이것 말고도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 아주 기분 나쁘겠지만 미국의 경기가 실제로 더 안 좋아져서 침체가 와버리는 이런 어떤 시그널이 오면 그때는 달러가 꺾이겠죠.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 뭐 달러는 진정되겠지만 좋은 건 아니겠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특히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 증시가 말도 못하게 확 떨어져 버려서 너무 심한 저평가 국면으로 가버리면, 그때는 이러한 어떤 환율이라든지 금리를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실제로 주가가 아주 무섭게 확 떨어져 버리면 그런 심리로 인해서 실제로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 이런 쪽으로 갈 것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주가 방어를 좀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혹은 미국의 인플레가 잡힌다든지 뭐 이러한 상황들일 텐데, 사실 이런 것들은 예측의 영역은 아니죠. 근데 다만 지금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본다면, 뭐 유럽의 경기가 전쟁이 멈추고 다시 도와지고 중국이 코로나 정책을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건 모르지만 주가가 계속 싸지고 있다라는 거는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오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 급락이라는 것에는 안 좋은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안 좋은 뉴스로 인해서 급락을 해버리면 급락이 너무 심해져서 너무 심한 저평가 국면으로 가면 그때는 저평가라는 호재가 또 나옵니다. 그럼 이때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대로 작용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봤죠. 그렇게 되면 저평가가 호재로 작용해서 다시 상승을 하고요. 이렇게 또 막 상승을 하면 또 어떤 이러한 심리들에 의해서 경기 지표들도 정말 좋아지거든요.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고 주가가 막 오르면 이때는 오히려 비싸졌다라는 악재가 또 나오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려하게 되어서 또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반복되는 건데요. 지금은 저희는 이런 저평가 영역 국면에서 시장이 있다. 안 좋은 뉴스들도 분명히 있지만 좋아지는 어떤 시그널도 꼭 확인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뭐 다양한 것 중에 가장 큰 건 저평가라는 호재가 슬슬 강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형 같은 이야기는 제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요거인데 혼합형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이거 뭐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알지만 이게 어떤 상품이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냐면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초보자분들이거나 주식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초보이신 분들에게는 꼭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장 이야기.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은 말 그대로입니다. 코덱스 200개 기업과 미국 채권이 이렇게 4대 6의 비율로 투자되고 있는 ETF인데요.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매우 보수적으로 6, 7%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테스트 결과도 있고. 근데 이제 요것을 어떨 때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저의 생각은 이거예요.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을 하기 이전에 저는 꼭 회원분들과 통화할 때 먼저 물어보는 게 어떠냐면 주식 투자를 왜 하려고 하는지를 여쭤보고요. 결국엔 또 얼마 정도를 모으고 싶은지, 언제까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주식으로 하는 이유가 노후 자금이라든지 뭐 어떤 목돈 마련이라든지 혹은 뭐 몇 년도까지 뭐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그럴 때는 조금 고민이 돼요. 왜냐면 주식 투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냥 뭐 한 4, 50대 되는 어떤 분인데 예를 들어서 4, 50대 되는 분인데 뭐 자가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뭐 현금 뭐 한 2, 3억 있는 분인데 노후를 위해서 뭐 한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노후에 얼마가 필요하냐 매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부부는 알뜰하기 때문에 한 300 정도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현금을 꼭 주식 투자 안 해도 이 자산이 마련되어 있는 거라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은퇴하기 전까지 흘러가서 이 300을 매월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내가 매년 300만 원 정도, 매월 300만 원 정도씩 은퇴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해보면 보통 이게 얼마가 필요하냐면 곱하기 12달 하면 1년에 한 얼마 정도인가요? 300이지만 예를 들어서 300이지만
300이지만 국민연금 100만 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부부가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곱하기 12달 하면은 한 2,4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25년 정도를 하면 그 금액이 내가 도달해야 되는 은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거든요. 2,400만 원 곱하기 25년 하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한 30세 정도 되는 사람인데 현재 한 5천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근데 내가 매월 300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6억 정도가 한 65세 때부터 필요하다라고 계산해보면, 난 지금 5천밖에 없으니까 6억 언제 모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형에다가 내가 돈으로 5천만 원을 넣는다 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계산을 한번 해줄게요. 해보면 현재 가치 만약에 5천만 원, 이거 만약에 혼합형에다가 한 7% 정도 하고 한 35년 정도를 맡긴다 라고 하면 한 5억 3천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6억이 아니니까 뭐 한 5억 5,200 정도로 해볼까요? 그럼 5,400, 5,600. 이렇게 되니까 한 5,600 정도 있으면, 5,6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6억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 30세였던 분이 나는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은퇴할 때 6억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거를 무조건 위험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오바인 것 같고, 안전하게 ETF로서도 이런 수익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연봉이 한 7% 정도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수치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똑같은 처지인데 나는 30억이 필요해. 은퇴할 때. 이렇게 되면 이 ETF가 맞지 않는 거겠죠. 이럴 때는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주식 투자를 뭐 고민해 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소득을 높이거나, 혹은 나의 지출을 줄이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맞춰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험 자산으로 이렇게 오거나 내 소득을 갑자기 늘리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내 노후까지 갈 수 있는 자금을 계산해보고 안전한 상품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개별 주식을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내 아기가 하나 있는데 이제 7살이고 이제 곧 학교를 갈 건데, 이 아이에게 주식을 사주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잘 생각해 보면 또 달라요. 왜냐면 이 아이가 30살 정도 될 때까지 아까 봤던 것처럼 한 5천만 원 정도를 모으면 이것을 한 65세 때 돼가지고 대략 한 6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지고, 이 6억이라는 돈은 노후 자금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노후 자금도 그냥 써지는 게 아니고요.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6억이라고 해볼게요. 6억을 한 4% 정도가 되는 배당주에 넣어버리면 2,400이 나옵니다. 매년 나누기 12달 하면 2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죠. 뭐냐면 내가 매년 얼마 필요한지 곱하기 25년 하면 나의 노후 자금이 나오는데, 이거를 한 4%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은행이든 뭐 땅에 파놓고 그냥 이 돈을 쓸 거면 그냥 쓰는 거겠지만 25년 동안 이거를 한 4% 정도 되는
뭐 배당주라든지 이런 데다가만 넣어 놓으면 돈이 줄지 않고 배당으로만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혼합형 같은 데다가 6에서 한 7% 나오는 혼합형에다가 넣어버리면 내가 쓰는 속도보다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는 이런 상황도 만들어지죠. 이건 일단 이렇게 하고, 아까 그 7살 아이에게 용돈 모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줘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면 저는 그것보다 그 아이가 나중에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할 때는 좀 더 안전하게 혼합형에 넣어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가 있으면 5천만 원이 될까요? 7살 아이가 혼합형으로 요걸 한번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해볼까요? 1,000만 원으로 시작해 볼게요. 1,000만 원으로 한 23년 후에 7로 하고 한 23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30 정도 되니까 이러면 벌써 4,700이 되네요. 그러면 한 1,200, 1,300. 그러면 1,250. 1,250 정도면 이게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7살 아이에게는 한 1,25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이 1,250을 혼합형에 넣고 30살이 되면 한 5천, 한 6천 정도가 될 것이고, 이거를 다시 혼합형에 넣고 계속 놔두면 은퇴할 때쯤 6억이 되면 그냥 알아서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회사원이 되고 실제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서 은퇴하기 전까지 10원도 저축하지 않아도 1원도 저축하지 않아도 노후 자금이 있는 것이죠. 혹은 뭐 집이 있다면, 근데 집은 뭐 부모님이 양가해서 둘 중에 하나는 남아 있을 테니까 뭐 없으면 뭐 집은 어떻게든 사야겠죠. 그러니까 집만 사는데 투자하고 어릴 때 한 1,000만 원 정도 증여해 주면 이 아이는 은퇴 시까지, 은퇴 이후에, 근데 지금 가치로 따지면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미래 가치는. 하지만 지금 계산으로는 그렇다는 거니까요. 한 10년 1,000만 원까지는 증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해보면 생각보다 우리의 노후가 그렇게 멀리 까마득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할 때 안전하게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개별 주식을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주식을 너무 잘해 이런 사람은 필요 없겠죠. 근데 나는 주식도 잘 모르겠는데 투자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개별 종목을 공부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투자하는 이 돈이 한국의 200개의 대기업과 같이 동업을 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는 가장 안전한 미국 채권,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미국 채권과 한국의 200개 대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안전한 상품인 거거든요. 그리고 두 개의 상품이 상한계수가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꼭 주식 투자를 하기 이전에라도 이런 혼합형을 먼저 해보는 게 좋은 것 같고, 나중에 정말 실력이 좋아지면 그때 개별 주식을 늘리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지금 혼합형 이 가격이 11,950원, 약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 얘기를 제가 하면 현재 주식에 물려서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12,000원이 없진 않을 거거든요. 한 주라도 한번 사보시고, 사보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일단 한 주라도 한번 사보십시오. 사보시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이게 전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자에게는 무조건 처음부터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예, 여기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제 생각을 뭐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2차 적립식 시작하니까요. 그때라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